여행을 즐기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맛집 탐방, 사진 찍기, 쇼핑하기, 유명 관광지 돌기, 로컬처럼 살아보기, 그리고 지역의 박물관과 도서관 가보기 등등 그 방식이 참 다양한데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이번 화에서는 새로운 지역을 갈 때마다 그 지역에서 배울 수 있는 학문과 지식을 배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 남서부 지역에서 배울 수 있는 학문 중 특이한 학문을 골라 준비해봤습니다. 나바호 부족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뉴멕시코 나바호 자치국 박물관 도서관까지, 인적이 드문 뉴멕시코 외곽 도시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천문학, 텍사스 관광동굴 탐방 중 배워볼 수 있는 신기한 동굴 지질학, 이 세 군데를 방문해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의 원주민인 나바호족 사람들에 대해 더 알기 위해 뉴멕시코를 지나 나바호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나바호족은 약 1000년 전에 콜로라도 고원에 정착한 원주민인데요. 유럽인들이 와서 이곳을 식민 지배하기 전 나바호족은 사냥꾼 또는 채집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후세에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을 전하며 자신들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나바호 국가 박물관을 방문해서 박물관장인 매니를 만났습니다. 박물관 투어를 진행하며 보니 장식품과 예술품 하나하나에 새겨진 나바호족의 아름다움과 자부심 그리고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나바호족의 많은 수가 입대하여 미국을 수호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는 점을 새로 알게 되었는데요. 이는 나바호족이 역사적으로 전사로 활약했던 것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바호족 출신 군인들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와 전후 암호군으로 매우 중요한 활약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투어 중 알게 된 건 올해인 2018년엔 나바호족이 미국 정부와 협약을 맺고 지금의 보존구역을 할당받아 자치권을 부여받은 지 150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내 나바호족에 대해 배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바호족은 자생력과 자부심을 지닌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를 통해 제 시각과 세계관도 확장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샌안토니오에서 북서쪽으로 1270km 떨어진 뉴멕시코 정중앙 지역입니다. 이곳에선 뉴멕시코에서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산물 중 가장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산물인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밤이 되면 쏟아질 듯한 수백 개의 별들이 하늘을 장식하는데요.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절경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뉴멕시코 엘버커기 남쪽에 위치한 천문대를 방문하여 천문학자 데이를 만났고 그 후 데이를 통해 천문학에 대한 그의 열정을 들어봤습니다. 데일에 의하면 뉴멕시코는 고도가 높고 건조한 데다 인구가 적어서 세계에서 별을 관측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 중 하나라고 해요. 맑은 밤하늘과 빛나는 달과 별, 그리고 행성을 관측하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하네요.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모여든다는데요. 취미삼아 맨눈으로 별을 보거나 쌍안경으로 은하계 구름을 보려 오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 소유의 망원경을 가지고 별을 관측하러 오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데일은 사람들이 별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더 나은 관측기구 사용을 허락해주면서 돕는다고 하네요. 이 아이센가드 망원경을 사용하면 여러 행성과 수백 개의 은하계 및 밀키웨이를 가까이 볼 수 있다고 해요. 주변이 어두워지자 데일은 야외에 소형 망원경을 설치해 제가 별을 볼 수 있게 해줬는데요. 이 망원경은 비록 구조는 심플하지만 기능적이고 사용이 쉽더라고요. 망원경을 설치하여 망원경의 구조에 대해 간단히 배웠습니다. 망원경 설치되는 야외에 여러 군데 위치해 있었는데요. 여기에 와서 망원경을 바로 놓기만 하면 준비 완료더라고요.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먼저 과학 연구나 학문 목적이 있고 또 단순히 별이 아름다워서 관측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데일의 경우에는 둘 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죽을 때까지 망원경을 통해 별을 관측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망원경을 들여다보니 인간은 극히 미미하고 작은 존재라는 사실이 떠오르면서도 경외감이 생겼습니다.
수백 년 동안이나 발견되지 않고 지하에 위치했던 동굴을 봤을 때처럼 은하계 또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별과 행성이 자리하고 있겠죠. 망원경을 잘 조준해서 관측해야 할 것 같습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차로 1시간 가면 텍사스 관광의 활용 정점과도 같은 내추럴 브리지 캐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자연 관광 동굴을 보기 위해 매년 25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한다는데요. 그래서 저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반짝이는 바위 기둥과 동굴 챔버가 지하 50m를 향해 뻗어나갑니다. 지하 동굴을 안내하고 동굴에 대해 설명해줄 내추럴 브리지 캐번이 동굴 지질학자 브라이언을 만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자니 마음이 겸허해졌어요. 60년대 전엔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곳이었겠죠. 대중에게 개방된 동굴 길이는 거의 1km에 달하는데요. 여기서는 종유석, 석순, 석주, 유석 등 다양한 암석을 볼 수 있어요. 이 동굴에서 가장 큰 공간은 미식축구 경기장보다도 더 큰 크기라 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처음 보는 특이한 암석 형태와 형질이 가득했어요. 봐도 너무 신기해서 여기가 영화 세트장이 아니라 실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란 사실을 계속 상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햇빛이 없어 좀 아쉽긴 했지만 내부 온도가 따뜻한 게 좋았습니다. 동굴 발견 당시 기원전 5,000년 전 인류가 쓰던 물건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해요. 대도시에만 머물렀다면 이 아름답고 심오한 지역을 알 기회를 놓쳤었겠죠? 나바 국가에 와서 나바어족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천문대에서 천문학자 데이를 만났고요. 이번 화에선 내추럴 브리지 캐번의 무궁무진한 지하 세계를 탐험했고 동굴의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해준 동굴 지질학자 브라이언을 만났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지하의 깊은 곳에서부터 지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저 멀리 은하계까지 고루 탐험해봤습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이곳을 방문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사람들이 지닌 열정이 깊이 인상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여정을 통해 미 남서부 지역을 더 아끼게 되었고 다음 여행을 통해 남서부 지역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함께 가시죠.